an unbelievable career here in which he's done just about everything. But the key bit, that silverware that every player craves for. The fact that he's back and available is good. 혹시 어떤 점 위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소명하셨을까요?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협박 비통하신 거 맞을까요? 점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무료하게 하시려고 사실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토트넘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한 팀에서 10년 동안 뛰고 있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죠.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주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소식을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오늘 논란 중에 하나가 왜 이 시점에 고소를 했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지난해 6월 그리고 작년이죠. 올해 3월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이 자신이 임신을 했는데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던 것이 지난해 6월,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새로운 연인이 된 40대 남성이 올해 3월에 추가로 7천만 원 요구했던 것이 두 번째 범행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는 왜 아무런 법적인 조치나 대응에 나서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고소를 결심했을까 의아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틀 뒤인 22일에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김주은 변호사, 이런 잘못이 있으면 고소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소를 어떤 이제 불법 행위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뭐 다다음날 며칠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중요한 것은 거기 고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고소에 뭐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이 고소 시점을 준비하다가 했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보통 이제 이 경우에는 고소라는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예. 고소를 한다면 사실 주변에 알려지게 될 그렇죠. 그 위험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이제 그 공갈 협박 혹은 이런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공갈 협박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었을 때 이건 무슨 어떤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그 유형의 협박의 경우에는 계속 뭔가 합의를 하더라도 계속 금전적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떤 끊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씨 측에서 애초에 설명한 취지로는 이게 3개월 이상 협박이 지나가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손흥민 선수한테 알리고 고소를 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사실 전 여자친구 A 씨의 협박과 이 B 씨, 40대 B 씨의 협박은 손흥민 씨가 느꼈을 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건이. 아무래도 A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한때나마 사랑했던 연인이죠. 또 혹시나 내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지난해 6월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3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그래도 교제 관계였기 때문에 3억을 주는 선택을 했겠지만 이 40대 남성 B 씨 같은 경우에 일면식도 없잖아요. 완전 남이죠. 네, 만약에 손흥민 씨가 이때 바로 고소하지 않고 7천만 원을 줬다 하면 저는 1차 공갈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7천만 원을 기화로 해서 특히 이 남성 공갈 미수 전력까지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 7천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액을 키워가면서 추가 공갈을 했을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이 여성이 앞으로 만날 연인들 제3자 이렇게 B 씨와 유사한 제3자가 계속해서 양산될 가능성까지 우려해서 이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협박만큼은 그냥 예. 넘어가지 않고 결승전을 앞둔 시점이지만 빠른 고소를 희망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럴 추측을 수 해봅니다. 있겠네요. 네. 예. 근데 또 언론 보도 이어지는 보도에 따르면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을 했는데 손 선수만
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오늘 나온 연예 전문 보도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에 비슷한 시기에 두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사업가였고 한 명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가 남성은 이 소식에 대해서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3억을 전달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A씨 역시 본인이 임신한 아이가 두 남자 중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본인은 예. 손흥민 선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이건 변호사 이런 네.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확인이나 수사를 하게 됩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한가요, 수사를?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는지 아닌지 물론 공갈의 기수죄를 뭐 성립시키는 데는 큰 요소가 아니지만 예. 죄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형량을 결정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대화 내용은 경찰이 이 A 씨와 사실상서 B 씨를 체포하면서 주거지에 있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를 했을 것 같고요. 예. 그 포렌식 결과나 혹은 B 씨가 이 손흥민 씨한테 제공했던 이 A 씨와 B 씨 간에 이 사건 협박 관련해서 나눈 대화에서 추출됐을 가능성, 입증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 씨 스스로도 이 아이가 손흥민 씨의 아이인지 아니면 이 사업가의 아이인지가 모호했다면 사실상 협박을 할 때 내가 손흥민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갈 행위에 나선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고의 입증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진일 변호사 지금 3억은 일단 건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손흥민 네. 측에서 이 3억 원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게요. 예. 만약에 이 여성이 두 남자에게 연락했던 게 사실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예.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 확신을 하고 마치 그런 게 사실인 것처럼 손흥민 씨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뭐 사실 별도로 뭐 사기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망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계약도 어쨌든 3억 원을 주고 비밀 유지를 한 계약이 있잖아요. 이 계약이 사기로 인해서 성립한 것이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거기에 그 대한 각서라는 거요.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그러니까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음.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도 같이 각서가 이제 해제되면서 있다고 없어질 하죠. 수도 있다고 예. 보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사실이 밝혀진 만큼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3억 원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를 통해서 환급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사업가라는 또 한 명의 남자에게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건데 참 사건이 조금 다소 복잡하게 또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유로파 결승 경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고요. 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토트넘이 이번에 우승을 할 경우 정말 17년 만에 공식 대회 트로피를 처음으로 들어올리게 그래요? 되는 셈이거든요. 예. 게다가 손흥민 선수 역시 우승을 하면 프로 무대에서 프로 커리어에서 첫 우승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팀에서 이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우승 여부에 따라서 향후 커리어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 최근에 이런 사생활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 때문에 우승을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뭐 제3자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여성을 찾기 위해서 SNS에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들의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협박녀의 SNS가 털렸다라는 예.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그 협박녀의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이 다량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미모의 여성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나는 손흥민 선수를 전혀 모른다. 예. 무슨 3억을 내가 받냐라면서
정말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여성의 사진을 마치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구속된 이 피의자의 사진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일반인 이 여성은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어떤 악성 댓글을 통해서 욕설 등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 모욕죄 그리고 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난 명예훼손 등 이 고소를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고은 변호사, 이게 지금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애초에 만들었던 사람이라든가 유포하는 사람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초에 그 게시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게시글의 작성자를 일단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여성이 지금 해당 일반인 여성이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최초의 게시글을 찾아서 그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부 대중의 조금 지나친 관심일까요? 김지훈 변호사께서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 이유를 조금 뭐라고 해석하세요? 예, 다만 이제 그 대중들은 예.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 사실관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명인이다 보니 그 상대방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측을 하고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밝혀지면 이걸 이제 퍼나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무분별하게 이런 자료를 올리다 보면 이 댓글을 생각 없이 올린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쓰는 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들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뭐 고소한 그 날짜에 비해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게 빠르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제 최근이지만 사실 긴급 체포가 되면 형사소송법상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과연 빠른가 이것보다도 긴급 체포가 이렇게 고소장 접수되자마자 7일 만에 바로 된 게 과연 빠른 것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손흥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이미 이 가해자들을 피의자를 특정을 완전히 한 상태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빨리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